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좀 웃긴 일화가 하나 있어서 선생님 좀 말 좀 해주려고 해요. 여러분이 인스타에서 봤을진 모르겠지만 이 살아있는 인물로 문제를 잘 내지 않는 이유다라는 글로 하나 올라왔는데 뭐냐면 우리 생활과 윤리랑 관련이 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올해 실시된 6월 고3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9번 문제인데 해외 원조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롤스와 싱어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래서 막 풀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야.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가불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들. 그래서 당연히 답이 1번이 맞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싱어가 말했던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는 거 아니냐 이의 제기를 했더니 평가원에서 아니다, 오류 없다, 4번은 틀리고 1번만 맞다 한 거야.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있던 한 사람이, 입시 봤던 사람이 싱어 본인한테 연락을 한 거야. 왜냐면 롤스는 돌아가셨는데 싱어는 살아계시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야. 당신 부유한 국가의 시민들을 원조 대상에 제외해야 되냐고 생각하냐. 당신 이제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얘기했었는데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싱어가 응, 제외되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 문제 부유한 국가의 모든 시민들은 원조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싱어 본인이 예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평가원 문제는 오류가 맞는 거지. 이런 문제가 터졌었어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평가원에서 오류를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어. 그래서 살아있는 사상가의 문제를 잘 내지 않는 이유다, 뭐 이렇게 글이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이 싱어 관련된 문제 풀다가 저렇게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얘기하면 저렇게 싱어한테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4일 월요일 생활과 윤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자,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시민불복종. 요 시민불복종은 뭐냐면 시민들이 행동하는 시민행동권이거든요. 근데 이 시민행동권, 이 시민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행동하는지 우리가 그걸 좀 보려고요. 그래서 3명의 사상가에 대해서 볼 텐데 소로, 싱어, 그 다음에 롤스에 대해서 볼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시민불복종을 하다 보면은 좀 그런 고민들에 빠질 때가 있어. 이 시민불복종 자체가 위법인지, 그리고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는 근거는 뭔지, 어떨 때 시민불복종을 하는지, 그리고 이 시민불복종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건지,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일단 시민불복종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의롭지 못한 법, 정의롭지 못한 법에 어떻게 아니나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함으로, 자, 시민불복종의 3명의 공통점이요. 정의롭지 못한 법에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함으로 뭘 추구하냐? 더 정의로운 법이 되도록 행동하는 게 시민불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명 다 불법 행위라는 거 인정한다는 거고, 이 3명이 언제 시민불복종을 하냐? 정의롭지 못한 법이 등장했을 때 시민불복종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가르는 데 있어서는 3명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있어서 이게 정의롭지 못해 라는 건 이 3명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 한 명씩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소로. 자, 소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법과 정의가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법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인간으로 만든 적은 없다라는 거야. 법을 지키는 건 별로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소로가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한 국가의 시민이라기보다는 개인이라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라는 거고 국가가 아니라. 자, 시민과 국가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법을 지켜야 돼. 근데 개인과 인간으로 봤을 때는 도덕적 양심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 시민과 국가로 했을 때 이 법을 지키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아. 사람은 정의롭게 못해. 사람이 정의로워지는 것은 도덕적인 양심을 지키고 실현시킬 때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이 비도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됐을 때 이 인간은, 개인을 더 추구하는 이 인간은 즉각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소로예요. 소로. 왜 즉각적으로 시민 불복종하냐면 내 양심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사례로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미국에서는 버스에 흑인 자리와 백인 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었어. 그리고 그 자리를 정할 수 있는 건 버스 기사에게 그 권한이 있었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게 너무 불합리한 거야.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그 버스를 타지 않겠다 보이콧 시위를 하면서 그 부정의한 법에 본인이 스스로 즉각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점점 커지게 돼서 결국에는 그 법이 사라지게 됐거든. 부정의한 법이. 그럼 이게 뭐냐? 부정의한 법에, 비도덕적인 가치관을 만드는 법에 개인이 양심에 찔려서 바로 시위한 거야. 그래서 그게 퍼져가지고 그 법을 없앤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소로 같은 경우는 인간은 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양심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법은 도덕적인 양심을 지켜주는 수단이지 법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들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법이 부정의했을 경우에는 도덕적인 사람이 그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해야지만 정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로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착각할 때 있어. 즉각적으로 시민불복종을 하다 보니까 개인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익을 추구해야지 사적인 이익을 그리고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버스 보이콧했던 그 여자가 뭔가 자기네 회사 버스를 더 이용하게 하려고 그 버스 회사에 보이콧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보이콧을 했던 이유는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법 때문에 인권이 똑같은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없애기 위한 보이콧이었잖아. 그건 공익이에요. 그러니까 서로도 동일해. 개인이 내가 개인의 양심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내 양심에는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내 양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저 정권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다 싹 다 갈아엎어야겠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서로도 이건 의도적인 불법 행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서로 어렵지 않아요. 서로는. 자, 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나올 사람은 바로 싱어예요. 싱어. 근데 이 싱어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사실 서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많이 나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싱어와 롤스의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는데 왜 그러냐면 싱어와 롤스는 거의 90% 비슷해요. 내용이. 근데 단 하나가 달라. 그래서 싱어와 롤스를 묶어서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싱어에 대해서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싱어. 자, 우리 싱어를 먼저 보면은 자, 싱어 먼저 이거 읽기 전에 자, 싱어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죠. 공리주의자. 이 공리라는 것이 뭐예요? 몇 번을 설명했지만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게 선이고 고통이 되는 게 뭐야? 악이야. 악.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익을 주지 못하는 법은
고통만 주는 법은 시민불복종해야 되는 법이냐? 근데 이건 좀 애매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싱어도 똑같아. 공공의 정의관.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정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보편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야. 보편적인 법.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 법. 그리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법. 이런 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익과 관련된 그런 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보편적인 이 법에 위배될 때. 그러니까 이 말인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법에 의도적인 불법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시민불복종이다라고 싱어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위배하는 거야.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이 생겼어. 그러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면 결국에는 이익에도 고통이 되잖아. 이익도 반감되고.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얘는 시민불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 시민불복종의 원인이 이익이라기보다는 얘도 똑같아. 정의롭지 못한 법. 침해하고 훼손하고 이런 법들에 의해서 시민불복종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이익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시민불복종을 했어. 그래서 그 법을 개정했어. 근데 개정을 하고 났더니 사회의 이익이 개정 전과 후를 봤을 때 후가 더 나죠. 그러면 이거 굳이 시민불복종을 했어야 되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을 하는 전과 후에 대한 사회 이익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싱어도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해서 시민불복종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민불복종 합법적인 수단이 실패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다. 법의 의미에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적으로 행위하며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이면서 불복자들은 자신의 항해의 진지성과 법의 지배,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표명하게 된다. 이 말인즉슨 이거 되게 롤스 같은 말이죠. 근데 이거 싱어가 했던 말이거든.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도 정의롭지 못한 법에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게 시민불복종이라는 거야. 근데 시민불복종을 하되 했을 때 이익이 어떻게 될지 그걸 또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만약에 계산했는데 이익이 시민불복을 하기 전보다 적어. 그러면 그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싱어야.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아까 이거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잖아. 여기서 나와요. 민주주의 입장에서 시민불복종의 결과가 가져올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된다. 자, 그 전에 내용은 진짜 다 롤스랑 똑같아.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은, 민주적인 방향은 그런 방향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로 같은 경우에는 시민불복종을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 내가 거기서 내 양심에 위배되면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 근데 싱어도 시민불복종 해야지. 왜 해야 돼?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 법이. 하지만 그게 바로바로 해야 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최후의 수단인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합법적인 수단으로 부정의를 시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 무슨 말이냐?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에 있어서 소송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이제 모아서 청원도 해보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정의롭지 못한 법을 해결하지 못해. 그랬을 때 시민불복종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비폭력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안 돼서 이제 시민불복종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해버릴 때 사회 이익이 더 떨어져.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시민불복종 했을 때 사회 이익이 더 커져? 그러면 시민불복종 해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싱어도 똑같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싱어가 얘기하는 부분은
시민불복종을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민불복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싱어도 시민불복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정의롭지 못한 법에 최대한 정의롭게 대항하다 안 됐을 때 하는가. 근데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방법에는 공리주의적 원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알겠죠?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잘 정리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롤스예요, 롤스. 이제 싱어로 얘기했으니까 롤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롤스는 어렵지 않은데, 자, 롤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의를 추구하는데, 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헌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말할 때 이 헌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합의한 내용이야.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었던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헌법을 준수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 갈 수 있고, 그 구현하다 보면 합의했던 사람들에게 이익이 들어가니까 이 헌법을 지키는 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는 길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지켜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롤스예요. 근데 그러면 이 시민불복종 왜 하냐? 왜 그러냐면 이 헌법이라는 것이 완전 무결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 국가라는 게 적혀진 거고. 무슨 말이냐? 이 법이라는 것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의한 법이 있다는 거야. 이 부정의한 법은 뭐냐면 다수가 합의한 내용에, 여기서 말하는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정의 간에 위배되었을 때 시민불복종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위배되었을 때. 근데 문제는 아까 소로는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어. 그리고 싱어는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싱어도 모든 절차를 다 해보고 최후의 수단을 했죠. 얘도 똑같아요. 모든 공정한 절차를 다 진행해봐도 그럼에도 이 부정의한 법을 바꿀 수가 없을 땐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 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롤스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싱어를 했으면. 알겠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모든 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법을. 알겠죠? 부정의한 일부 법을 대상으로 시민불복종 하자는 거. 그럼 또 궁금증이에요. 그럼 싱어는요? 소로는요? 자,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공통점에 대해서. 자, 싱어나 소로나 롤스나 다 부정의한 법에 의해서 한 법에 대해 시민불복종하는 거예요. 부정의한 법에 대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명백한 위법행위야. 위법행위라고. 근데 위법행위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야. 정당한 것. 그래서 처벌받을 것도 감수해야 돼. 얘네 셋 다 감수해야 돼. 얘네 셋 다 감수해야 돼. 알겠어요? 여기에 더 나가서 뭐냐면 비폭력이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추가로 국가 체제를 변혁하자. 뒤집자. 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얘네 모든 공통점이에요. 서로 즉각적으로 양심에 있어서 바로바로 시민불복종 해야 되지만 이 나라를 뜯어고치려는 이런 나라 전체를 싹 다 새로 바꾸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정의한 법에 의해서 양심에 의거해서 항의하고 그 항의에서 부정의한 법을 다시 도덕적인 법으로 바꾸려는 게 소로의 목적이고 싱어도 그렇고 롤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로, 싱어, 롤스를 배웠어요. 근데 결국은
시민불복종에 대한 당위성은 셋 다 똑같은 얘기해. 부정의한 법이야. 근데 소로 같은 경우에 양심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자라는 거고, 싱어 같은 경우엔 부정의한 법에 의해서 시민불복종하지만 시민불복종을 했을 때 이익이 더 클지 안 클지를 계산해보자 라고 얘기한 거고, 롤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우린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어. 하지만 이 사회는 완벽하게 정의롭지는 못해.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에 우리가 정의롭지 못한 법이 나왔을 때는 이 헌법을 지키면서 해보고,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불복종 하자는 거야. 처벌받을 것까지 감수하면서. 알겠죠? 우리 오늘 3명의 사상가 이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소로 부분은 소로에 대한 부분이 따로 나와요. 소로의 이 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얘 양심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하지만 그러면 폭력적이어도 되냐. 그리고 국가의 모든 것을 개인이 뒤집어도 되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롤스와 싱어 둘 다 똑같아.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비슷한 거 가지고 얘네 둘이 한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시민불복종이랑 그 다음에 분배적 정의 문제풀이 다시 할 거예요. 10문제 정도.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여러분 다 배웠던 내용이고 그 인강으로도 많이 복습했던 내용인 거 알지만 오늘 한 번 더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영상 다 보신 분들은 댓글에 시청 완료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